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독립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오랜만에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오랜만에 강의식 수업을 해서 좋았나요? 아니면 좀 지루했나요? 어, 자, 하여튼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단원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갖기로 했잖아요. 음, 근데 요번에는, 이번 시간까지 한 다음에,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교과서 284쪽에,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하는가라고 하는 그 단원을 공부하는데요. 학습 목표가 사람의 유전 형질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람의 유전 형질들이 나오죠. 눈꺼풀이 이제 쌍꺼풀하고 외꺼풀. 응? 요게 이제 대립 형질이죠. 그 다음에 깃불 모양이 이제 분리형,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여기 분리형, 그 다음에 부착형,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입술에, 아니 입술 옆에 있는 보조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혀말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선생님은 혀말기가 안 돼요. 음? 음, 근데 선생님은 이쪽 불가능한 형질을 가지고 있죠. 음. 뭐 이거 이외에도 사람의 유전 형질 많이 있죠. 머리카락의 모양이 직모인가 곱슬머리인가. 어? 아,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심지어 이런 것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깍지를 이렇게 끼는,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끼는 게 편한 학생이 있고 이렇게 끼는 게 편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유전 형질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끼는 게 편한데. 음. 팔짱도 마찬가지. 이렇게 끼는 게 편한 학생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끼는 게 편한 학생이 있고, 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것들 다 이게 사람의 유전 형질이죠. 음. 근데 이러한 사람의 유전 형질이 다른 생물들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대립 형질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조개가 아까 있다 없다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조개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쌍꺼풀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저 사람은 직무인 것도 같고 곱슬인 것도 같고 뭐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두 실험에서 꽃가루를 암술에 붓으로 이렇게 묻혀져서 인위적으로 교배를 했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특정한 원하는 형질, 쌍꺼풀인 사람과 외꺼풀인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게 할 수 없잖아요. 음, 그런 거고요. 다음에 한 세대가 굉장히 어떻게 짧을까요? 길을까요? 길죠. 긴 편입니다. 완두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농사를 실험할 때 맨델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1년에 3번 교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교배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들 결혼해야 되니까 뭐 25년, 3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다. 근데 완두를 하나 키우면 콩이 많이 열리잖아요. 다글다글하게. 이 콩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이 개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체로 자랄 수 있는 씨기 때문에 하나의 형질을 우리가 다 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어때요?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한 명밖에, 많아야 2명, 3명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유전 형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느냐?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가계도. 근데 가계도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제 부모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손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뭐 고모,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위로는 할아버지, 뭐 이렇게, 또 밑에로는 뭐 이 자손들이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또 이렇게 증손자, 이렇게 각각의 형질들이 어떤가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내는데, 인제 그 왕실이라든지 또는 뭐 귀족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 또 해서 우리가 인제 가계도를 조사하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어.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쌍둥이 연구죠. 쌍둥이. 일란성 쌍생아는 어때요? 형질이 유전인자가 동일하죠? 얘들은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인자가 동일해.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동일한 이런 쌍둥이들은 그렇다면 형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걸 보면 어떤 것이 유전에 의한 건지 아니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지, 예? 후천적이고, 요 유전에 의한 건 선천적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거고요. 환경의 영향은 후천적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변화할 수 있단 말이죠. 변화. 얘들은 선천적인 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생아를 연구하면 이게 유전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죠. 다음에 염색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염색체. 여러분들 이제 그 세포가 분열할 때 중기 때에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인다 그랬는데, 중기 때 염색체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예, 어떤 사람이 염색체가 뭐 이게 일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다든가, 여기가 뭐 잘려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요 부분이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그 특성을 나타내는지 이런 걸 보면 요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음. 그다음에 또 유전자 분석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DNA.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감고 돌아가고 있죠. 어? 요 단백질, 여기 단백질이 있으면 이 단백질을 이 DNA가 이렇게 감고 돌아가고 있다고 전에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은 요 DNA가 이제 유전 물질이잖아요. DNA가 유전 물질. 응? 유전 물질이 뭐라고? DNA라고. 그럼 요 DNA를 요즘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 DNA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 유전자인지 이런 걸 밝혀내게 됩니다. 음. 자, 오늘은 내용이 비교적 좀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편했을 텐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밝은 얼굴로 좀 만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